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죠. 서치해서 키워드 입력하는 거. 근데 키워드 입력하기 전에 이제 네이버에서도 검색을 입력하기 전에 여기서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하고 검색어 입력하고 검색 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도 똑같이 할게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일단 입력 요구를 해야겠죠. 서치 했을 때 여기다가 이거를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해줄 거고, 실제로 이제 입력을 받아주시면 되죠. 근데 이제 번호를 입력할 거니까 인티저 파스인트 그래서 여기다가 서치 타겟이라고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서치 타겟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요거에 의해서 뭐가 받게 됩니까? 여기서 타이틀이면 안 되죠. 서치 타겟에 의해서 타이틀이 될 수도 있고 작성자가 될 수도 있고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타이틀이 아니라 타이틀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여기를 이제 타이틀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타겟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타겟?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뭔지 몰라요 아직. 타이틀이라고 넣으면 안 됩니다. 비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맞춰서 넣어줍니다. 요거에 맞춰서. 요게 1이면은 여기 타이틀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요게 2가 들어오면 여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 3이 들어오면 제목 플러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4가 되면 이제 작성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겟은 결정될 수가 없어요. 요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요거.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티클 점 타이틀 이기도 하고 바디일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타겟이 다시 아티클의 타이틀일 수도 있고요. 바디일 수도 있고요. 닉네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타이틀 플러스 바디일 수도 있죠. 자, 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한 번씩만 실행돼야 되니까 이럴 때 뭘 쓰면 된다? 태길 구조 if else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뭘로? 요걸로 구분하시면 되죠. 얘가 만약에 1이면 요걸로 실행을 해주고요. 얘가 2면은 내용으로 검색하는 거니까 요거 실행해주고, 3이면은 이거, 3이면 이렇게 제목 플러스 내용으로, 4면은 일단 else로 나머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if문 덩어리를 한번 지나고 나면 타겟이 결정이 돼요.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컨테인 여부를 따져야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테스트를 위해서 여기 자, 제목 말고 내용으로 검색을 할 건데, 아니 작성자로 검색할까요? 아니면 이거 3번으로 검색할게요. 제목 플러스 내용. 자, 안녕이라고 검색을 할 거고요. 제목에는 1번에 밖에 안녕이 포함되지 않죠. 하지만 내용에 만약에 안녕이 있다라고 하면 얘도 검색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만 검색하면은 요거 하나 나올 거고, 제목 플러스 내용으로 검색하면 얘랑 얘랑 같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 전체 출력 그리고 서치, 제목으로 검색하면 안녕이라고 했을 때 1번만 나오죠. 자, 하지만 이제 제목 플러스 내용 3번으로 선택해서 안녕이라고 검색하면 1번, 3번 다 나오는 거죠. 3번에는 내용에 안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검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검색 기능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이제 점점 코드가 많아지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새로운 기능 추가할 때, 자, LGF를 추가해야 되는데 뭐 여기 어디 붙여야 되는지 막 헷갈리죠. 자, 그래서 코드가 좀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걸 좀 나눌게요. 자, 이게 이 while문 있죠. 이게 계속 돌면서 기능을 체크해주면서 수행시켜주는 메인 프로세스라고 하면 돼요. 얘가 메인 프로세스죠. 이 while문이 계속 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한눈에 안 보이죠. 메인 프로세스는 우리가 좀 한눈에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 전체적인 흐름이나 구조를 보고 싶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걸 줄일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얘네들을 다 함수로 빼는 겁니다. 이 기능들을 함수로 뺄게요. 얘 같은 경우는 add니까 게시물 추가하는 거죠. add insert add article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당연히 빨간 줄 뜨죠. 없으니까. 그럼 여기 살짝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추천을 해주죠. 누르시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다 옮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잘라서 여기다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요 라스트 넘버가 지금 빨간 줄 뜨죠? SC도 빨간 줄 뜨죠? 이게 다 뭐냐면 메인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함수에서는 사용을 못 하잖아요. 모든 메서드가 공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어느 한 곳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밖으로 빼면 된다. 빼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스태틱이 붙은 애들은 스태틱 안 붙은 거를 참조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됐죠. 됐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빼내 가시면 돼요. 또 여기를 구분을 좀 해줄게요. 이렇게. 됐고. 자, 하나 또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프린트 아티클 리스트라고 빼져 있네요. 두고 요거 업데이트 아티클이죠. 업데이트 아티클 이렇게 만드세요. 빨간 줄 뜨면은 눌러서 만들겠다. 그래서 요거 싹 긁어다가 여기다 넣겠습니다. 해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는 딜리트 아티클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하시면 돼요. 눌러서 크리에이트 메서드 만들고 잘라서 넣어주고, 줄 한번 또 그어주고.
리드 아티클. 역시 똑같이 크리에이트 만들어주고 잘라서 넣어주고, 이건 서치 아티클. 역시 똑같이 만들어주고 잘라서 다시 만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줄 한번 또 그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조금 우리가 보기가 편해졌죠. 그래서 내가 만약 업데이트 아티클의 내용이 궁금하다 라고 하시면 컨트롤 눌러보세요. 컨트롤 링크 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업데이트 내용만 볼 수 있어요. 이거 훨씬 낫죠. 서치 아티클이 보고 싶다, 이렇게 대충 흐름 보다가 서치 아티클이 먼저 궁금하다, 컨트롤 누르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이 윗부분은 다 이제 함수 모아놓으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신경 쓰시면 됩니다. 여기 얘도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얘도. 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초기화, 테스트 초기화. 그래서 이 내용은 요렇게 만들겠습니다. make test data. 자, 빨간 투명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얘를 싹 긁어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함수에 대한 내용을 좀 주석을 달아 놓으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요거 정리된 건 제가 다 코드 올려드릴 거예요. 아직 못하셨어도 괜찮아요. 자, 이제 아티클 여기를 보면 이게 시간이 좀 될지 모르겠네요. 접근 제어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스태틱이 뭔지 아시죠? 이제 최초에 제가 그냥 메인, 여기가 프로그램 시작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점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점점 아시는 거죠. 메인은 메서드, 함수라는 거고, 요거는 매개 변수라는 거고, 그죠? 요 보이드는 리턴 타입이라는 거 이제 다 아시죠? 요 중괄호, 요거는 함수가 호출됐을 때 실행되는 내용이고요. 스태틱은 메모리에 한 곳에 고정을 해가지고 공유를 하는,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의미하고요. 이제 다 안단 말이에요. 뭐만 이것만 몰라요 지금 퍼블릭, 그죠? 자, 이제 요거를 한번 살펴볼 건데, 요게 이제 접근 제어자라는 거거든요. 자, 역시 여기 테스트에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퍼블릭 접근 제어자예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접근 제어자는 말 그대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어떤 접근이냐면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기 딴 거 클래스 하나 만들게요. 테스트 클래스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에 우리는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10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죠? 자, 그럼 이걸 그림으로 잠깐 표현을 해보면, 자, 이제 테스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아직은 존재하지 않죠. new test 이렇게 하면 이제 인스턴스가 하나 만들어지죠.
인스턴스 동그랗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다? A라는 변수가 있다. A라는 변수가 있고 10이 들어있죠. 왜냐면 클래스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직접 접근을 못하니까 이 리모컨 이렇게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 작은 t라는 변수에다가 요 리모컨을 저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접근을 하려면 t.a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요 t에 있는 리모컨으로 요거 찾아서 요 a를 읽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죠? 자, 그럼 이 t라는 변수는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여기 exam2라는 클래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exam이라는 클래스고요. 클래스라기보다 이제 얘는 인스턴스는 아니고 스태틱이니까 클래스에 붙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튼 얘랑은 다른 녀석이라는 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얘는 뭐예요? 테스트죠. 자, 그럼 두 객체 얘랑 얘랑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을 하고 있죠. 접근. 이 10이라는 곳에 얘가 접근하고 있죠. 얘가 이걸 접근할 수가 있는 이유는 이 테스트라는 애가 이거를 접근을 허용해서 그래요. 제한을 두지 않고. 근데 접근을 제한을 두면은 얘가 이거 접근을 못합니다. 사용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 자원들의 다른 녀석이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이 권한을 부여하는 게 접근 제어자거든요. 자, 이거 제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t.a 해서 출력하면 10이 나오죠. 10이 나와요. 이 테스트에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그잼이. 그렇죠? 자, 왜냐면 이 테스트가 접근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접근 제어자를 안 붙였잖아요. 안 붙이면 얘가 디폴트라는 접근 제어자를 가져요. 이 접근 제어자가 디폴트고요. 접근 제어자는 총 4개가 있거든요. 퍼블릭이 있고 프로텍티드라는 게 있고요. 디폴트가 있고요. 프라이빗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접근 제어자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디폴트 있죠? 아무것도 안 붙이면 디폴트예요. 퍼블릭은 int b. 앞에 퍼블릭이라고 붙이면 됩니다. 프로텍티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프라이빗은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이 변수가 하나의 자원이잖아요, 그죠? 자원 앞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명시하는 겁니다. 얘를 좀 내릴게요. 이렇게 여기다 내릴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디폴트라고 했죠. 디폴트.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냐면 전체 접근 허용. 요거는 같은 패키지 플러스 상속관계. 요거는 같은 패키지만, 요거는 자기 자신만.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b라는 변수 있죠? 10이 들어있는 b라는 변수는 그 어떤 객체라도 여기 접근해서 이 10이라는 걸 가져갈 수 있어요. 여기 접근할 수가 있어요. 모두에게 접근을 허용했다는 얘기예요. 이 테스트가 내 거 B 아무나 가져가서 쓰세요 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 B는 어디서든 접근 가능합니다. 이렇게 B 접근 가능하겠죠? 문제 없어요. 자, 이게 패키지가
이걸 패키지라고 하거든요. 폴더. 제가 여기 지금 이 테스트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폴더가 2021-0205 폴더거든요. 제가 새로운 폴더 하나 만들어 볼게요. 뉴 패키지에서 자, 요 AAA라는 패키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도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이그잼 1 클래스를 만들게요. 자, 그래서 이 이그잼 1 클래스는 AAA 여기 패키지에 있는 거고요. 이 테스트는 J2021-0205 패키지에 있는 거예요. 패키지가 다르죠. 얘가 존재하고 있는 곳과 이 테스트가 존재하고 있는 곳이 달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테스트 객체화해서 이렇게 B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10 가져오죠. 물론 여기 여러분 여기 빨간 줄 뜨시는 분들은 임포트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이게 임포트는 이제 이 테스트라는 클래스의 존재를 얘가 모르잖아요. 이그잼 1이 자신 폴더 안에 테스트라는 파일이 없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J2021 요 패키지에 테스트라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갖다 씁니다. 얘가 그걸 이제 임포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임포트는 어레이 리스트 할 때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접근 가능해요. 지금 패키지가 다른데 접근 가능하죠. 자, 근데 프로텍티드라고 되어 있는 C 있죠. 요거는 같은 패키지 그리고 상속 관계에 있는 것들만 접근 허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그잼 1 같은 경우 이 상속이라는 건 아직 모르셔도 돼요. 자, 이그잼 1은 패키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T1 점 뭐였죠? 디폴트 C, 그죠? C에 접근하려고 해도 에러가 나요.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면 에러 나죠?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T1점에서 보시면은 B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다른 패키지에서 접근하려면 무조건 퍼블릭을 붙여야 돼요. 여기 프로텍티드 이하는 다른 패키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해는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이제 같은 패키지 안에 요 이그잼 2 같은 경우는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파일이잖아요. 그죠? 얘랑 같은 곳에 있잖아요. 그죠? 이그잼 2랑 테스트랑. 그럼 얘는 어디까지 접근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접근 가능한 거예요. 프로텍티드랑 디폴트. 그죠? 같은 패키지니까. 그래서 이 두 개는 일단 그냥 묶어서 설명할게요. 우리가 상속을 제대로 아직 안 나갔으니까. 자, A랑 C를 얘는 접근 가능합니다. 해볼게요. A랑 C 문제없이 출력이 됩니다. 근데 얘도 뭐는 안된다? 요 D는 안됩니다. D 하는 순간 빨갛게 에러가 나죠. 자, 왜냐면 이 D는 이 테스트 자신만 쓰겠다고 한 거예요. 프라이빗은 같은 패키지에 있는 그 누구라도 접근 못한다. 무조건 이 테스트 클래스 자신만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문법적인 의미는 아시겠죠? 자원 앞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물론 변수뿐만 아니라 이 메서드 테스트라고 하지 말고 자, 이런 메서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프린트 msg라는 메서드 만들고 여기를 퍼블릭이라고 하면은 얘도 쓸 수 있어요. t1. print 메시지
요거를 타 패키지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얘도 쓸 수 있겠죠. 쓸 수가 있죠. 자, 근데 얘를 프라이빗으로 하면 이제 사용을 못합니다. 그죠? 메서드도 마찬가지예요. 접근 권한을 부여하면 이 메서드 프린트 메시지는 이 클래스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다른 곳에서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접근 제어자라는 게 있고요.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왜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얘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음 시간에 캡슐화라는 걸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캡슐화가 뭔지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 시간에 짧게 캡슐화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우린 그거를 코드에 적용을 할 겁니다. 오늘은 그냥 이거 딱 접근 제어자라는 게 있다. 이렇게 다른 곳에서 접근을 하는 권한을 차등 부여하는 것이다. 정도로 알아두시고 그 문법적 의미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를 왜 쓰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